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후에 남한에서는 꾸준히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특히 36년간 우리가 일제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친일파가 존재했었고, 이들은 대부분 상류층 이상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은 다소 늦었습니다. 특히 친일파들은 미 군정 시기에는 친미파로 돌변해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친일파 청산은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설립되고 나서야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국회는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을 제정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친일파 조사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나 증언을 통해서도 진행했고, 각지에 투소함을 설치해서 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반공이 우선이라는 명목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해서 국내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은 당시 새 정부 구성 후에도 친일파들을 자신의 강요나 공무원으로 대고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 뿌락지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뿌락지란 간첩 내지는 스파이를 뜻하는데요. 즉, 반공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 중에 북한의 간첩이나 스파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민특위 활동을 주도하던 국회의원들은 대거 잡혀갔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잡아갔던 경찰들은 80%가 일제강점기 때 경찰 출신인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주요 공격 대상이 본인들이 되자 역으로 반민특위 국회의원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국회 뿌락지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자 반민특위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반민특위 활동은 개시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해체되었고, 형 집행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감형이나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한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한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당시 농민들에게는 내 땅 마련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에도 많은 농민들은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소작인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가구당 토지 상한선을 3정부로 설정해서 그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에서 사들여서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다시 되파는 형태였습니다. 즉,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형식이었는데, 이는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대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지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다수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고, 기존의 대지주나 소작인들은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되었고, 경제적 격차에서 왔던 신분계층 차이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농지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반민특위 활동은 제대로 형 집행조차 못하고 끝났다는 점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부호들 중에서 친일파들의 자손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